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들은 바로 외국인들이 무섭게 쓸어담고 있는 핵심 3종목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7월 14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제가 매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사실상 큰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관 수급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이라든지 우량주,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저는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신뢰하고 추종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담고 있지 않았는데 새롭게 담기 시작한 종목이나 섹터를 눈여겨봅니다. 특히 특정 섹터의 종목들을 새롭게 많이 담기 시작하면 이전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섹터에서 이쪽으로도 돈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파악하면서 지금 물론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은 원래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외국인들도 계속 담고 있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발빠르게 알아보는 방법 중에서는 저는 외국인 수급을 파악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수급을 꾸준하게 팔로우 하시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 초입에 우리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박자 늦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박자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 수급이 집중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재무적 기준과 차트적 기준이 맞아 떨어졌을 때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는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봅니다. 재무적으로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성장하는 외형 확장과 마진율이 개선되는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업을 선별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외국인들의 동향이 어떤지 먼저 살펴보면 계속 강조드렸듯이 24년 중순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했고 4월 말 정도부터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국내 증시가 좀 조정에 접어들었잖아요. 이때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거래일 동안 5일 동안 외국인들이 새롭게 담은 종목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종목들에서 새로운 종목들로 수익을 내기 위한 종목 매매 전략, 다시 말해서 교체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했던 조선, 방산, 원전이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담았고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슬슬 이익 실현을 하고 물론 싹 다 매도하고 나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새롭게 부상할 수 있을 만한 신규 섹터와 종목들을 찾아서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충분히 좋은 기업과 좋은 섹터가 앞으로 올라갈 만한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가고 있는 종목들로 새롭게 돈이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민감 업종으로 호경기를 준비하는 스마트 머니들의 선제 매수 전략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도 저희 텔레그램 방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난 일주일간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플랫폼 기업이라는 겁니다. 제가 플랫폼 3대장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어제 영상에서도 제약바이오에 트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만 치료제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ADC 항체 약물 접합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트렌드인데 사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핫한 트렌드인 건 맞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플랫폼 기업이랑 ADC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플랫폼 3대장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알테오젠이 사실 플랫폼 안에서도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그 다음에 ABL 바이오를 보통 꼽습니다. 알테오젠은 100만원 갈 거다, 황제주 된다.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렸는데 지금 50만원도 안 합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 시계가 멈춰가지고 잠깐 그냥 쉬고 있었던 것 뿐이지 결국엔 어떻게 된다? 결국엔 100만원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2배 이상은 간다고 보고요. 애초에 플랫폼 쪽에서 압도적인 대장주이기도 하고 작년에 순이익이 6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1천억대가 예상되고요. 내년에 5천억대가 예상됩니다. 내후년에는 6천억대가 예상되고 있어요. 6천억대로 뛸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무슨 자본금이 2천억에서 2, 3년 사이에 1조 5천억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채 비율이 한 35%까지 다운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마진율이 절대적인 숫자가 높으면 엄청난 프리미엄을 보여준다. 근데 지금 마진율이 몇 %예요? 58.9%. 내년 내후년에 80%대가 나옵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82%, 87%. 기가 찹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마진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특징이에요. 괴물 같은 마진율이고요, 정말. 근데 저는 이런 기업들이 프리미엄이 PER이 37배밖에 안 붙는다. 저는 이거 저평가라고 봅니다. PER 37배.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마진율이 80%대가 나오는데 PER이 37배라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 1조 갈 때 황제주 간다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70조, 80조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이 시가총액이 20조 초반입니다. 나중에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현재 수준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까지는 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조 초반이니까 못해도 한 2.5배에서 3배는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2배는 간다고 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2배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알테오젠 자체가 키트루다 SC 제형으로 확장을 하긴 했는데 애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제약바이오 사업 자체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럼 키트루다 SC 이후에 결국 피하주사 제형이라는 것 자체가 특허를 연장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제형 변경을 하면 여기서 또 새로운 약품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특허 연장이 됩니다. 투약 편의성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맥주사보다는 피하 주사가 병원을 안 가도 되고 그냥 집에서 맞아도 되고 이런 편의성들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맨날 주사 맞을 때마다 병원 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편하잖아요. 이런 투약 편의성부터 해서 또 나아가서 특허 연장 이슈까지. 그러면 사실 알테오젠은 기업들이 그냥 줄을 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했으면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다음으로 SK하이닉스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엔비디아 4조 달러 찍은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수요가 일단 멈추지를 않고 있고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라 아무리 생산을 해도 공급이 부족합니다. 수요가 너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물량 쳐내기도 바쁜 시점에서 원래 제 삼각 동맹구도 TSMC랑 SK하이닉스랑 엔비디아 이 삼각 동맹구도를 잘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사업체를 바꾼다? 그럴 일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 삼각 동맹구도를 중간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잘 없어요. 삼성전자가
뭐 어떻다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한테 일감 뺏길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엄청 성숙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기업도 알아보고 뭐 좀 가성비 버전도 알아보고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막 산업이 커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라는 혁신이 벌어지면서 AI발 반도체, 뭐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가 크게 수혜를 받고 있는 관점 하에서는 이 삼각동맹 안으로 파고들 틈이라는 게 잘 없다. 뭐 진짜 SK 하이닉스가 헛발질만 안 하면 어지간해서는 그냥 이대로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랑 시총이 좁혀져 나갈 거라고 보고요. 나중에는 결국 삼성전자 시총도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주가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한 70% 올라가고 SK 하이닉스가 한 뭐 2배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거의 좁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상 지금 SK 하이닉스가 시총이 200조 초반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지금 360조니까 뭐 2배도 아니에요. 한 80% 정도? 주가 한 70%, 80%만 가도 이제 따라잡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70%, 80% 주가가 못 올라갈까? 근데 SK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폭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익 대비 얼마를 내고 있느냐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가 새로운 바닥이라고 봅니다. 여기를 아래로 잘 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여기서 한 2배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출이랑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27년까지 전망치입니다. 크게 틀어질 거라고 보지 않아요. 애초에 마진율도 엄청 높습니다. 과거에 마진율 나올 때 15%, 뭐 잘 나와서 28% 이렇게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15%까지 떨어졌다가 뭐 적자고 그리고 작년부터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35%가 떴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부터 40%대 전망입니다.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 내년 내후년까지도 줄어도 40%대예요. 그리고 순이익률도 36, 34, 33%. 그러니까 마진율이 40%대, 30%대가 유지된다는 건데 PER이 몇 배냐면 작년부터 6배, 7배, 6배 이래요. 그러니까 10배도 안 됩니다. 마진율 40% 찍히는 기업이 PER이 10배도 안 찍혀요. PBR도 뭐 27년, 28년 가면 1.0 아래로 떨어지겠죠.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보면 얘가 50%, 60% 주가를 못 올릴까? 그러면 삼성전자랑 시총이 좁혀지는 거고요. 뭐 그때 삼성전자도 가지 않겠냐 이런 소리 하시겠지만 아마 SK 하이닉스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해하지는 마세요. 삼성전자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가긴 할 건데 제가 보기엔 속도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게 더 빠를 거다.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라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상징적인 기업들이에요. 결국에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 대장주, 올라가도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들입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 시계가 멈춰가지고 잠깐 그냥 쉬고 있었던 것 뿐이지 결국엔 어떻게 된다? 중간이 돼 가면서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다시 금리 인하 시계가 멈췄던 시계가 돌아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멈췄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의약품 관세 200%. 현실성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200%라는 거는. 그냥 겁주는 거지. 그니까 그게 최대 200%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반도체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존재죠. 아주 상징적인 원앤온리 같은 기업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 갈 수는 없다. 그리고 분할 얘기까지 나오면서 삼성물산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외국인 수급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였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분할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으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봐요. 외형 확장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마진율도 30%가 넘어갑니다. 순이익률도 20% 중후반을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PER이 한 40배 정도 전망이 되다 보니까 2028년도에는 순이익은 3조를 내다보고 있거든요. 3조 2천억 정도. 사실 2028년도부터는 성장이 어마무시하게 뛴다는 거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약바이오를 그냥 무난하게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진짜 소위 안전빵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런 종목 분석뿐만 아니라 매수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 꼭 무료 혜택 받아가시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이렇게 퀄리티 높은 분석 받아보시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공통점이라고 하면 상법 개정을 기대하면서 지주사들이 종목이 좀 잘 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징적인 AI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와 호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투자의 방향성과 길을 어떻게 잡는 게 중요할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을 계속 우리가 발굴하면서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과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호경기를 준비하는 경기 민감주들과 숨어있는 보석 같은 종목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수혜, 현대차 그룹의 5대 핵심 종목들, 그리고 해외에서 날개 돋친 듯 팔고 있는 달바 글로벌까지 놓치면 정말 아까운 내용들이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